2024년 7월 11일입니다. 7월도 열흘이 지나갔네요. 장마의 비 피해는 어떠신가요? 이렇게 이게 띠장마? 그리고 집중적으로 대기의 강, 그러니까 대기 속에 엄청난 수분을 머금은 것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작은 어떤 폭이 좁은 데를 해서 집중적으로 띠를 통해서 뿌리는 시간당 146mm, 14cm, 15cm가 왔다는 거예요. 15cm가. 1시간에 이 정도. 이게 이렇게 쌓인다고 생각해요. 이제 기후위기는 현실이고, 지금입니다, 지금.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지만은, 바다 수온이 지금 서해, 남해 다 높고, 그러니까 거기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다 뿌리고 있으면서, 어디가 당할지 몰라요. 어디든 생각해보세요. 500년 만에, 200년 만에 이런 폭우라고 하는데, 이건 500년 만에 있는 이런 폭우에 대비해서 집을 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운이 좋아서 재수 좋길 바라고, 빨리 도망 나오고, 뭐가 할 때 나오지 않으면 2, 3분 내에 오르륵 쾅쾅입니다. 지금 저수지 터지고, 중국은 동정호가 터졌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저수지가 터지고,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이 비가 올 때 엘리베이터, 근데 상상이 되십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물이 들이쳐갖고 지하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전기가 끊겨갖고 못 올라가는데 거기에 지하에 물이 차갖고 야, 이게 참, 어쨌든 5분 넘게 돌아가셨고, 그냥 이렇게 차 가다가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빨리빨리 도망 나와야 됩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도망 나오거나 빨리 빠져나오거나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지금은 지금 우리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그 재난 안전 시스템이 그만큼 됐는가는 사실은 좀 안타깝죠.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무슨 엊그제여서야 무슨 재난안전, 다중인파 재난안전 매뉴얼을 만들었다든 등 헛소리 헛지랄 하는 거죠. 너무 늦고 너무 수동적이고, 지금의 공무원이라든가 재난안전 시스템은 이건 대한민국 사람 다 죽일 시스템입니다. 공무원들만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런 자들한테 이런 걸 맡기다니 참 안타깝죠. 어쨌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제 향동으로 산필 나가야 되는데, 요즘 제 몸이 잘 아닙니다. 모친께서도 좀 편찮으신데, 저도 이제 이전에 좀 박사학위 논문 쓰고 또 범죄분석요원 일할 때, 그 다음에 그 뒤에 여러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할 때, 그때 치질부터 시작해서 디스크 이게 다 터졌었는데, 이제 뭔가 순간 딱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재발하고, 근데 이게 완전히 또 크게 재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버틸만한데 조금 이게 막 오면은 힘들죠. 어쨌든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어쨌든 나가기 전에 제가 잠깐 불편하실 수 있는 말씀 잠깐 드리고, 제가 홍명보 국대 감독을 동기라서 두둔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홍명보란 사람이 그래도 고대 동기지만은 사람의 선임 절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사실 심각히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축구협회 무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일일이 짚을 이유도 없는 박주호라든가 이영표 같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실력으로 보여라 라고 한 것은 이게 반대 얘기일 수 있어갖고 좀 조심스럽고, 저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셔도 뭐 감내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박주호는 그럴 용기는 없고, 지금 그거까지의 용기는 있고, 실제는 이영표가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 이천수는 그럴 감도 안 되고, 핵심적으로 사실은 이미 홍명보로 뭐 분위기가 내정돼 있는 건 아니라 좀 가고 있었다라는, 그 안에 있는 얘기가 제가 이전에 바로 앞에 홍명보 감독 선임할 때 제가 나왔던 얘기, 그 얘기입니다. 박주호는 그걸 할 용기가 없었고, 그리고 자세히 이야기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문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핵심적으로는 파벌 문제다. 즉 말하자면 축구협회 내, 그리고 축구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또아리 틀은 파벌 문제다. 그 파벌이 소위 말하는 고대 파벌이고,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굵직굵직해서 손대기 힘들다. 이천수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무시하면서도 그냥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영표는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영표가 더 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호는 문제 제기를 했으면 이영표 같은 축구협회 부회장까지 한 사람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경영까지 한 사람이면, 그런데 반대죠. 경영까지 하고 부회장까지 했으니까 행정했으니까 사실은 그 얘기하면은 다시는 축구협회에서 이제 더 큰 왼수를 질 거니까 오히려 더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은 얘기가 차지 않았다. 박주호든 이영표든 이천수는 몰라서, 아니면 아직 모자라서 문제 제기, 그리고 사실 그 얘기는 다른 많은 유튜버, 소위 말하는 이 축구선수 출신이 아니라 이름난 어떤 유명인들이 아닌 유튜버들이 또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얘기하지 않는, 아니면 얘기하길 꺼려하거나, 아니면은 얘기할 수 있는 논리적 구조를 못 가지고 있거나. 그런데 사실 저는 핵심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저 세상 뭐가 문제냐. 전략강화위원회에서 위임했고, 홍명보 이렇게 했고, 뭐 무능하게 그 빙빙 돌았고, 결국은 이렇게 한 것이 되지만 결국은 어쨌든 절차상 문제는 없지 않냐 라고 하는 반박을 듣는 거예요. 핵심은 특정한 파벌, 아니면 특정한 어떤 사람이 일정 정도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과거에도 문제가 됐었고, 과거에도 차범근 감독 때 문제가 됐었고, 이전에도 많이 엄청나게 싸워왔던 그거를 이제 그래서 외국 감독을 굳이 선임하려고 했고, 외국 유명한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의도적이든 아니면은 몰라서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래,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데 뭐 과정상의 문제는 없지 않아. 홍명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근본적이고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얘기를 적어도 이영표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적어도 축구계 어떤 언론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젊은 은퇴한 이제 행정을 좀 경험한 조금 그 정도의, 그러니까 이영표 나이급 정도의 40대 초중반 정도의 그런 애들, 제가 보기엔 애들이죠. 애들이 많이 하고 소위 50대 넘어가는 많은 그런 뭐 중견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파벌에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러니까 축구하는 애들이 지식이 부족하고 아니면 머리가 부족해서 그랬다? 아니요. 이해관계가 서로 딱 맞아갖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영표가 그런 얘기한 것처럼 축구했던 애들은 행정하면 안 된다. 그렇진 않죠.
축구를 했던 축구를 하지 않았던 행정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 제기는 해야죠. 그죠? 문제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나은 걸로 실제로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이든 그러니까 선출이든 선출이 아니든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홍명보 사태가 처음에 이 인생이 홍명보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파벌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도 제가 나온 학교의 제 동기이지만 네, 홍명보가 제 고대 87 동기이지만 고대 파벌 문제를 축구협회 내 문제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 기다렸죠. 그런데 어떤 놈들도 그런 얘기 안 하고 단 그 박주호나 뭐 이영표나 이천수 같은 애들 그런 애들만 일부 문제 제기했지만 내용이 없잖아요. 이영표 특히 이영표 부회장 겁을 먹었을 수 있고 그 얘기하면 자기가 다시 그 행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세대가 있는 10년 정도 세대가 있는 50대들은 왜 입을 꼭 다물고 있느냐. 그러니까 홍명급에 있는 애들은 예? 시스템을 만든 거는 파울로 벤트 감독 때 만든 시스템 만들었고 어쨌든 그것을 다시 버렸다. 왜 버렸는가? 축구협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정문규는 그렇게 독단적으로 운영해도 아무도 깊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느냐? 문제제기했지만 실제로 계속 유지되는 거냐? 구조가 뭐냐? 그럼 축구협회를 그럼 개혁해야 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그 얘기도 안 나오고 그냥 단지 홍명보 감독을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건 누구도 알아요. 그럼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 구조적인 문제, 배경 문제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대로 되면 그냥 위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홍명보가 두 가지 방법이죠. 지금 상태로 그냥 홍명보 가는 거죠. 홍명보는 실력으로 자기를 검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홍명보가 잘해도 문제가 되고 못해도 문제가 돼요. 잘하면은 뭐 과정은 필요 없어.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되거나 못하면 이제 다 작살 나는 거죠. 코 봐라. 지금 잘하고 있는 울산 감독 그 2연패나 했던 애를 돌고 돌아가고 이렇게 뭐 이렇게 급작스 이렇게 역시 축구하는 애들 중에서 용기 있고 뭔가 그런 애들은 있지만 뭔가 구조적으로 좀 더 깊이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무엇인가 대안을 내놓는 어떤 그런 건 없이 감정적으로 좌충우돌 하다가 여태까지 그래왔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기다린 이유도 조금 더 나은 대안에 대한 아니면 아까 그 파벌 얘기도 좀 깊이 그냥 진짜 깊이 속에 있는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좀 더 나은 어떤 대안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여기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원희룡이 되는 건가요? 원희룡은 걔는 참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야 일부러 주려고 그랬냐고 한동훈이는 저 다중인격자를 만나. 이 사람들이 생각이 상상을 초월하네. 진짜 그랬나? 진짜 지려고 했나? 설마. 하여튼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은 그렇습니다. 이 장마로 사람들 죽어가는데 그따위 얘기는 하고 있고 참. 어쨌든 그 얘기가 지금 좀 마음에 남아서 나가기 전에 한마디 했고요. 또 나왔던 건 이제 밀양 사건에 대한 그 PD 수첩의 방송을 보고
여러분은 보신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지난 9일입니다. 그저께 방송이 됐습니다. 피드수첩 1425화 소년은 없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20년 직접 피해자분이 나와서 두 분이죠. 자매에서 수사 재판 과정에서 겪은 2차 가해를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참 내용 보면 그 경찰 새끼들 참 쓰레기 새끼들 많죠. 개새끼들이죠. 그 경찰 그런 새끼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을 하고 경찰 애들이 저 욕하고 저 새끼 뭐 경찰 얼마 하지도 않은 놈이 뭐 수사에 대한 이야기 와 그러는데 전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개가 지져라 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진짜 정의롭고 결백하면 나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만 지들도 꼴값 떠는 놈들이 워낙 많고 거지 같은 새끼들이 많아서 뭐 집회 때 그 대학생들 두들겨 패갖고 승진한 놈부터 시작해서 별 그 사건 엉망을 만든 별 거지 같은 새끼들이 다 알거든요. 그냥 듣지도 않습니다. 어디 가서 경찰 뭐 무슨 선배랍시고 뭐 떠들면 이거 개소리다. 지가 무슨 수사 살인 사건 수사 아니면 뭐 범죄 수사 팀장 20년 해야겠다고 뭐 목이 힘주면 개소리 말라고. 저는 절대 그런 새끼들 안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그런 얘기도 안 믿습니다.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경찰들이 다수다. 그러니까 개소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다수는 아닙니다. 그런 애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다수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그냥 밥 벌어먹고 사는 놈들이고, 그냥, 그리고 그 중에서 똘똘하고 잘하고 정의로운 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진짜 얘는 아까운 애들, 그리고 진짜 열심히 진짜 이랑 정의롭게. 근데 그렇지 않은 새끼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안 믿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그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그 개판 그 아사리판 그거 뭐 뻔히 알고 있었고 그놈 그 경찰 놈들 수사 계통이 다시 1년 만에 돌아와 갖고 지금도 현직에 있는 놈들 그리고 그 걔들을 옹호하는 놈들 경상도 쪽에 아니면 뭐 다른 쪽에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그래서 그런 새끼들 다 공개해야 된다. 제가 대놓고 뉴스에 기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시 수사했던 애들 이름 공개해라. 검사들 공개해라. 판사들 공개해라.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근데 제가 그건 이전까지 말했던 거고 피디수첩의 태도가 문제예요. 피디수첩의 태도는 뭡니까? 예? 피해자의 이제 목소리를 냈어요. 왜? 피해자가 다른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도 피드수첩 정도니까 공신력 있게 제대로 다뤄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당연히 이렇게 했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말 거면은 이 피해자들이 이제 밀양 사건에 대한 걸 여기서 이렇게 말 거면은 이 정도 해고 말 거면은 안 하니면 못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에 언론도 문제죠. 언론도 심각히 CBS 하나만 사과했을 뿐이지 다 이 보도 규칙이나 이런 거 다 2차 가해 다 했던 놈들이에요. 언론의 문제.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여기까지는 그래. 다음에 즉 말하자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으면 그게 원래 그런 놈들이 나쁜 놈들이 몇 있었고 다른 경찰은 다 좋은 애들이야. 하필 그런 나쁜 놈 경찰 놈들이 이 문제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지. 시스템의 문제. 제가 계속 지금 법사위에서 뭐 탄핵 청문회도 하지만 밀양 사건 청문회도 해라. 아니 정청래가 상시 청문회 체계로 간다고 해서 가라. 니네들 하고 또 딴 것도 하라. 탄핵 청문회도 하고 밀양 사건 청문회도 해라. 핵심적으로 뭐가 문제냐? 수사 기록을 공개되지 않고 당시 이 걔들이 수사에 참여했더니 다시 또
돌아갈 수 있게 된 게 뭐고, 그러면 지금은 그게 바뀌었느냐? 천만의 말씀. 지금도 똑같습니다. 거의 바뀐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렇게 나쁜 짓을 한 놈들이 다시 경찰의 업계에 지금 쫓아낼 수는 없는 거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해야죠. 그런 얘기들을 하라고 필수처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냥 말하자면 당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2차 가해했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의 경찰이나 수사 시스템 이런는 바뀐 게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도 했어야 된다고. 그게 더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피드수첩이 참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그것이 아쉽다 같은 데는 그런 것도 하지도 않죠. 그냥 그 자극적인 것만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아쉽다라든가 그런 데를 싫어하거나 저 쓰레기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피드수첩은 적어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렇게 된 거 보고, 야, 대한민국에 진짜 제대로 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 이렇게 없나? 그냥 사건으로 소비하고 그냥 끝나는 거, 클릭수 시청률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면 그냥 그 2차 가해한 복귀한 경찰놈들 다 싹 공개를 하든가. 이름을 누가 공개를 해요? 에? 어디 대충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 이름 말고 땡땡땡,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법에 걸립니까? 에? 그 정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사건들이라든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가, 너무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또 하나가 나 이 새끼는 진짜 이건 진짜 영악 아니라 이건 진짜 이건 소패가 맞습니다. 서울대 엠번방 사건에 네 안에 강간 괜찮냐, 그리고 팬티 가지러 와서 잡힌 놈, 그놈이 박모식 40세, 그놈의 재판 중에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고 나가는데 지가 귀를 막고 울먹이고, 하여튼 개지랄, 그런 새끼는 진짜 확 그냥 제가 갑자기 주먹이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뭐라거나 위장 스테이징이죠. 보여주려고, 판사한테 보여주려고, 자기가 심신미하게 보여주려고 귀를 막 울고 막 개지랄 떠는 겁니다. 저런 새끼들은 오래 가둬두거나 저건 진짜 물적 거세를 해야 되는 저런 새끼들. 그리고 그 전에 또 덜덜 떨면서 울고, 지가 덜덜 떨고 울고 뭐 그런 놈이 이제 직접 피해자들을 가해하고 그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판사놈들은 저런 꼴을 보면은 알리바이가 되거든요. 이게 심신미약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감형을 해줄 겁니다. 결국 얘의 핵심은 해긴했다, 근데 상습적인 건 아니다, 교사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시킨 거 아니다, 뭐 이런 겁니다. 하여튼 저런 그 가증스러운 놈의 새끼들을 보면 진짜 저건 진짜 아굴창에도 날려야 되고 눈알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참 대한민국 법이 너무 태형을 시켰죠. 태형을 시키고 진짜. 그리고 위량의 그 2차 가했던 경찰놈들도 깝대기 싹 벗겨서 광화문에 세워놔야 됩니다.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그 2차 가해가 엄혹한 것인지를. 하여튼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구속이 기각된 여자 화장실 몰카범이 또 찍다가 또 덜미됐죠. 얘네들은 중독이라서, 그러니까 그 영장 발부하는 판사놈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애들 그냥 풀어주면 또 바로 가서 그 카메라로 찍을 건지 그것도 몰라요. 그렇게 모르는 새끼들이 무슨 영장 전담 판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수준이, 대한민국 판사 수준이 너무 천박해서, 처참하고 해서 그런 애들이 무슨 영장 전담 판사를 한다고 합니까? 적어도 영장 전담 판사면은 그런 형사사건 경험이 많고 또 범죄에 대해서 잘 알고 오랫동안 만이 아니라 또 상당히 심도 있게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해낸 애들이, 그렇지. 맨날 강원경찰청 칭찬 게시판이 마비됐다고 하는데, 술 처먹고 난동을 부렸는데 걔가 걔 승진 시켜준다는 거예요. 뭐 이런 새끼, 이런 년이 다 있나, 이런 거예요. 응급실에서 술 처먹고 만취 난동을 부렸어요. 근데 걔가 승진. 근데 사실은 승진은 그 이전에 다른 걸로 시험 잘 봐서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그거 좋다고 술 처먹고 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고려는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만, 글쎄요, 우리 경찰 시스템이 또 그렇지도 않죠. 이런 뭐 사고 치는 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거제의 교제살인 유가족이 가해자 보복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거제 교제폭력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근데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바리깡으로 밀고, 그런데 문제는 그 가족들에 대한 2차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글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교제폭력이나 뭐 데이트폭력 같은 데에서 가해자 가족들 집단이나 가해자 집단들이 오히려 피해자나 피해자 집단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게 참,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 분리,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너무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 초등학교 여학생 7명을 성추행한 20대 담임교사가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러면은 경기도 포천시인데 얘가 어떻게 경찰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교사가 됐을까요? 한 초등학교에, 포천시 한 초등학교에 담임교사를 맡은 애가 자기 학급 여학생 7명을 추행을 했는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 정도면 실제로는 교사가 되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근데 개나 소나 미안합니다. 개나 소나 다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성적만 맞으면. 글쎄, 물론 요즘 선생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아동성의 성기호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교사가 되죠? 교사가 돼요? 그거를 걸러낼 수 없다고 하면은 차라리 AI를 한 대 시키시죠. 예?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아침에 불편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한 얘기는 불편한 게 많았다 하더라도 원래 저는 그런 놈입니다. 불편해도 할 얘기는 하죠. 자,